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영돈입니다. 미 전역과 또 한국에서도 이 웨비나를 보고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많으신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 웨비나는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주최하고 뱅크 오브 호프, 서울 메디칼 그룹이 후원하는 한인사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웨비나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해서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이 미중유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인사회가 경제적 타격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속에 재택근무도 늘고 또 모임과 대면 관계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으로 인해서 외로움이라든지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가 한인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자, 이에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은 한인사회 최고의 의료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이렇게 웨비나 형식으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서는요, 내과 전문의 차민영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의 코로나 백신의 모든 것과 질병관리란 주제로, 또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또 안정영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의 공공정신건강 서비스와 코로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증진과 질병 극복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다양한 궁금증도 풀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웨비나는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돼서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디든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oreatimes.com/webinar 혹은 유튜브에 한국 우리말로 쓰고 그다음에 영어로 TV를 찍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오래 끌지 않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연해 주실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영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이신데 잠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USC에서 의대 인턴과 레지던트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로 지금 속해 계시고요. 남가주 서울의대 동문 회장이시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자, 오늘 차민영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짧은 30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겠지만 가능한 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2,500만 명 이상 걸렸고 43만 4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에서 새로운 데일리 뉴 케이스를 보면 그래프가 최근 들어서 1월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죠. 이렇게 된 것은 하루에 지금 현재 30만 정도 걸리다가 요새 이제 20만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첫째는 이제 이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월 중순부터 백신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좀 물론 속도 느리긴 해도 많은 사람이 맞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케이스 줄고 있고, 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생겼던 케이스들이 또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줄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무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면 또 daily new death in United States, 미국에서 사망자는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망은 후행 지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다음 보면 캘리포니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320만 명이 되고 사망자는 3만 7천 명.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래프도 보시면 데일리 뉴 데스
데스 이것도 좀 줄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벌써 좀 내려가고 있고, 캘리포니아 조금 전에 뉴 케이스 같은데 하여튼 그 둘 다 데일리 뉴 케이스, 데일리 뉴 데스 둘 다 그래프 주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백신인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1월 25일 날 날짜를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56개국에서 하루에 300만 명 이상이 주고 있고, 미국에서 하루에 지금까지 2,300만 명 이상 맞았는데 하루에 현재 125만 명씩 맞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명당 현재 7명 정도 맞고 있습니다. 분배된 주사액의 57%가 주사됐습니다. 네, 보면 미국이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색깔이 그래도 많이 맞은 나라에 속하고 있죠. 아직 제일 많이 맞은 나라는 이스라엘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44% 이것이 지금 현재 1월 25일 날짜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50% 가까이 인구의 50% 가까이 됐고,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도 인구에 비해서 인구의 10.38 정도 100명당, 그리고 미국이 현재 6.6 아까 7명 정도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0.85인데 세계 평균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파이저와 모더나인데 모더나가 1,000만 명, 파이저 백신이 1,200만 명, 좀 더 많습니다. 양로병원에 지금까지 준 것이 270만 명이 들었습니다. 자, 양로병원이 사실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보면 캘리포니아에 딜리버 된 것이 500만 도즈 가까이 됐고, 그 중에서 약 50%가 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는 접종이 안 된 것도 있고, 처음 분배됐던 곳에서는 그때 좀 약간의 뭐 차질이 있어서 좀 버려진 것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백신이 파이저 백신은 영하 섭씨 70도에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동을 시킨 다음에 5일 안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난 것은 아깝지만 내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대기자 명단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의료진이라든가 1순위 해당되는 분이 맞는 못 받게 되면 그 다음 순위가 맞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안타깝게 좀 버려진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 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실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취임 전 얘기입니다. 취임 후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주도록 하겠다. 100일에 1억 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하루에 100만 명씩을 주겠다. 그런데 그 사실 사람들이 그게 되겠나 생각했지만 현재로 보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지금 백신 배급이 조금 더 그전에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미국에서는 125만 명씩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물량만 충분히 된다면 3개월 안에 1억 명이 맞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 이제 대상으로 백신 종류가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파이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 그 둘 다 이제 미국에 주고 있고 현재 그 세 번째 보이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영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원래 4월 달쯤에 허가한다 하다가 땡겨서 2월 달쯤에 허가를 하겠다 하고 있죠. 노바백스는 아직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한 3월 달쯤 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존슨 것이 1월 말 다 됐는데 사실은 3상이 결과가 발표되면 2월 중순에 미국 FDA에서 허가 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명분의 백신을 이미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제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존슨 것은 일반 상온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저는 현재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고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이 쉽지 않아서
일반 뭐 클리닉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배 속도 느린데 존슨앤존슨께 허가된다면 섭씨 영하 2도에서 8도, 즉 말하자면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것이 게임 체인저 될 걸 보고 있고, 모더나 건 영하 10도, 그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것은 바이럴 벡터. 바이럴 벡터는 뭘 쓰냐면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벡터로 전달체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레귤러 프리지, 즉 일반 냉장고 영하 2도에서 8도, 제가 그 마이너스가 좀 빠졌는데 영하 2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파이저께 부작용이 모더나 거보다는 약간 많습니다만 0.2%, 모더나 거 0.03%. 일반 독감 백신보다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심한 알러지가 그것도 파이저께 175명의 케이스 보고되었고 모더나는 108명.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은 알러지 중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러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알러지 반응이 뭐 너무 심해서 몸 전체가 붓고 특히 기도가 많이 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숨도 차고 혈압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쇼크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건데, 그것이 파이저 때 21명, 모더나는 10명, 많은 편입니다. 둘 다. 네. 자, 요것이 뭐냐?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주는 레코드 카드입니다. 제가 맞은 겁니다. 차 M 그렇게 돼 있죠. 파이저 맞은 게 돼 있고, 할리우드 장로병원 HPMC가 할리우드 차병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2번 맞았습니다. 3주 간격으로. 저는 다행히도 부작용 때 왼쪽 어깨 부위가 좀 몇 시간 동안 좀 뻐근했는데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전혀 없었고, 열도 없고, 뭐 이 백신 부작용이 있다는 그겁니다. 그냥 미열이 있다든가 맞은 국소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가 또는 뭐 근육통, 두통 이런 정도로 뭐 한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없어지는 그런 정도고, 심한 부작용 아까 제가 말한 그 정도로 굉장히 드문데, 말하자면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케이스랄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는 아무리 자기가 주의해도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자기 차를 몰고 운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맞아야 된다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그 75세 이상의 시니어분 33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당국에서도 백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질문을 하신 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85세고 기저질환이 많은데 맞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면, 혹시 초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백신 맞을 초이스 없지만 모더나를 맞으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걸려서 또 노르웨이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 파이저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초이스 있으시면 모더나를 맞으라. 그분들이, 다른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분은 파이저나 모더나 어떤 건 상관없이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말한 대로 연세가 75세에 아주 많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 맞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파이저를 맞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고민하신다면, 초이스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대부분은 여러분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맞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COVID-19 took a deadly aim at World Nursing Home. 이제 너싱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양로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양로 보건센터가 아니고 양로 병원에 이제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인데,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시죠. 65세 이상, 70세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다 몇 개씩 가지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코로나로 많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38% 세계 US에서,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의 38%가 양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옆에 보면
그 이제 위에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이제 이것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그렇고 네. 예, 73% 캐나다가 73%가 됐고 그 다음 UK 영국이 이제 27% 프랑스가 30% 저머니 독일이 27%그 다음 스페인이 59%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이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1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빨리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를 캐나다 캘리포니아에서 바꿨습니다. 이제 직종 구분으로 하다가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잘못하면은 백신이 또 버려지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지사가 우선순위를 나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백신 접종자는 65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 이상, 5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 따라서 되도록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드는 Johnson & Johnson Corona Vaccine Generate Immune Response Few Side Effects in Early Trial. 그러니까 1상, 2상 발표입니다. 이게 3상은 곧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것은 부작용도 적고 아까 말한 대로 벡터 전달체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했더니 항체도 만들고 또 임파고 T임파고가 직접 바이러스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기억하시면 면역 임파고는 B셀, B임파고하고 T임파고 두 가지가 있는데 B임파고라 하는 것은 항체를 만듭니다.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항체가 바이러스 공개하게 되고 또 T임파고는 그 임파고 자체가 바이러스를 직접 공개하는 말하자면 제가 비유를 드는데 항체는 총알이고 T임파고는 군인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 이것은 이제 상온에서 2도에서 8도, 영상 2도에서 8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이래만 접종이 되고 그래서 개인 클리닉이라든가 CVS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이제 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남가주에서 LA 카운티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아마 접종 센터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는 디즈니랜드 거기서 지금 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이거 하여튼 3상이 하여튼 1월 말에 발표되면 2월 중순에 FDA 승인 나고 긴급 승인 나고 그러면 준비해 놓은 건 1억 명분의 백신을 미국에 지금 분배를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면 하나로 형상한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2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거기에 이제 RNA 바이러스죠. 그 RNA 시퀀싱에서 DNA를 거꾸로 만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리버스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DNA에서 RNA를 만드는데 이건 RNA에서 DNA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왜 DNA를 만드느냐? 우리가 쓴 이 벡터 그것이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의 제일 많은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걸 쓰게 되면 사람이 감기를 걸리게 될까 싶어서 침팬지 걸 쓰는 겁니다.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인데 그것을 약화시키고 또 좀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인체에 들어와도 감염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중에서 스파이크 프로테인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거 보면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기. 자,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깥에 돌기가 있어요. 톡톡 튀어나온 거. 영어로 스파이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로 이제 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을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스페니스도 그렇고 라틴어 말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름이 생긴 겁니다. 관처럼 생겼다. 왕관이라는 뜻이죠. 네, 코로나. 그래서 그 돌기 바이러스가 사람의 인체, 특히 폐세포 이런 데 대해서
거기 AC2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블락시키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기 단백질 만들 수 있는 DNA를 삽입시켜서 하는 거고,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RNA 자체가 바로 그냥 거기다가 드랍릿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리피드 프로테인, 리피드를 하는 것으로 싸서 들어온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 백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리피드 싸는, 그러니까 지방이 PEG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그래서 알러지가 생기는 것은 다 PEG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RNA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EG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랄지 의약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에 대한 알러지 생긴 사람 대부분이 아주 전골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 PEG에 대해서 알러지가 심하게 생기는 사람, 거기에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알러지가 생긴 사람들은 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예방주사 맞고 나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아까 말한 그 T임파고 그다음 그 항체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옆에 보면 X, 그러니까 바이러스 실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안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 안 걸린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그 바이러스가 철통같이 한 마리도 못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기는 거지, 싸워서 이기는 거지.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아예 바깥에부터 철통 같은 무슨 방어막이 몸 바깥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즉 마스크를 안 쓰면 바이러스에 걸리게 돼요. 걸리게 되면 자기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싸움을 이기는 과정에서는 뭐 근육통이랄지 두통이랄지 미해랄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싸워서 백전백승 하는 것보다 안 싸워서 이기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끝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TV에 나왔던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서울 메디컬 TV를 보시면, 제가 이 TV를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한 2만 명이 넘게 생기고 많은 분들이 보고서 도움을 많이 받는 건데, 하이드로시클로리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프 레이블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과 아이스트로마이신이라고 부르는 지팩이라고 부르는 항생제, 그리고 아연, 그 세 가지를 5일 먹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래로 썼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원해서 쓰지도 않고 중환자실에 가서 쓰고 이럴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리면 외래로 정사가 심하지 않을 때, 바이러스 몸에 들어온 지 5일 안에, 즉 말하자면 정사가 생긴 뒤 이틀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효과는 아주 좋은 걸 되는데, 현재로서는 FDA에서 허가를 냈다가 이걸 철회한 상황이라서 오픈 레이블로 이 효과를 믿는 의사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의사에 따라서 쓰는 의사도 있고 안 쓰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주치의와 잘 상의해 쓰는데, 이제 썼더니 나았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살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확진 전날 해서 목이 살짝 간질하고 오한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그런데 이제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하이드로시클로리킨, 아이스트로마이신, 그리고 아연, 비타민 D 그렇게 먹었더니 상태가, 확진을 받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답글 쓰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해서 하나만 가져왔고, 또 한 분 또 케이스는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족恩人이십니다. 그러면서 컨디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운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미약 호각 이러는데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 보면 걸리는 분들이 설사라든가 뭐 복통이라든가 이런 소화기 계통의 증세 가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걸렸는데 기침도 어떤 사람 없고 열도 없고 배탈이 나서 왔다가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다 이런 분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이 약을 먹었더니 좋아졌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버맥틴, 아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제 연구가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레이블로 쓸 수 있고, 그 약의 효과를 믿는 의사들이 주고 있습니다. 효과를 믿지 않는 의사는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치의 잘 상의해서 자기가 해당 사항이 있고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은 주치의 상의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비타민 D는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방도 필요 없고, 자, low vitamin D level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 severe COVID-19 case and death. 이렇게 돼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것이 약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약에 해당될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근데 여러분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자기 주치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달라 하면 나옵니다. 정상 농도는 30에서 100이 됩니다. 30, 100 이상은 과대한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먹지 않든지 먹어도 1000밖에 먹지 않는데, 그러면 겨우 30이 이제 제일 정상 농도 중에서 낮은 쪽인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보면은 30 이하는 농도가 부족하고 30에서 50은 이제 좀 약한 거죠. 좋은 것은 옵티말, 최적 농도는 50에서 70 좋습니다. 그 70에서 100, 그것은 이제 Cancer and Heart Disease Therapy,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심장병을 치료할 때 쓰는 농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 다른 이제 mean vitamin D level among adult with or without COVID-19. 그래서 이제 14로 나온 사람, 네, 그런 중환자실을 많이 가게 되고, 22.4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 가지 않았고, 30이 넘으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약한 증세를 가졌다. 즉 30 이상만 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약하게 걸린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비타민 D가 낮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논문이 나온 건데, 보면 자, 중환자실의 환자의 97%는 비타민 D가 부족했다는 것이었고,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은 사망률 21%, 비타민 D가 정상인 사람은 사망률 3%, 무려 7배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도록 권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의사 200명이 논문을 내서 비타민 D를 꼭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 세계 인구의 33%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걸 20 이하고 50%는 30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입원도 낮고 중환자실 늦게 안 가게 되고 사망도 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은 유지하라.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에서 2000을 먹어야 겨우 30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과량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비타민 D는 대단히 안전한 비타민이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은 이 논문을 쓴 의사 200명의 대부분이 4000을 환자에게 권하고 자기는 5000에서 7000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쪽 보시면 4000, 4000, 4000 환자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7000, 10000, 6000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권한 닥터 칼 누구 다 있죠. 이 200명의 의사들이 여기 있는 제가 논문을 가지고 보면 쭉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먹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들은 5000에서 10,000, 평균 7000을 먹고 있고, 환자에게서는 4000 내지 5000을 권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5000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타민 요새 대부분 2000 이상을 먹기를 권해드리고 5000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 D 농도를 꼭 재보십시오. 재보면 4000, 4000에서 5000 먹는 사람들이 혈중 농도가 50에서 60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옵티말 최적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감기, 독감, 코로나19, 뭐 코로나19 등등에 다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지고 걸린다 하더라도 빨리 낫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비타민 D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이걸 먹는다고 해서 4,000 내지 5,000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이 과다로 인한 무슨 합병증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그 농도를 재가면서 재보다가 만약에 이 70, 80, 뭐 100 이렇게 나올 때는 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줄이면 되고 특별히 이런 사이드 이펙트 없기 때문에 그걸 줄이면 약을 이렇게 4,000 내지 5,000 정도를 먹게 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몸에 굉장히 보호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수면을 하루에 한 7시간 이상 주무셔서 자기의免疫力을 최고로 끌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되고 걸린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 2시간, 3시간 해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정말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한 달, 2달 존슨께 허가 받아서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귀찮죠. 그리고 손 씻기, 거리두기 뭐 지겨울 정도로 1년 내내 많이 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없으실 때까지 금년 아마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는 꼭 이것은 실천을 해 주셔서 정말 안 걸리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빨리 나아야 될 거고 하여간 자기도 걸리지 말고 자기 가족도 걸리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기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첫 번째 시간 알기 쉽게 너무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그런 네, 얘기가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고 네, 네. 답변도 좀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서도 워킹을 하냐? 예, 이제 지금 뭐그 얘기를 또 질문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모더나라든가 파이저에서는 지금 영국에서 나온 거는 아마 네. 커버가 되는 걸로 돼 있고 네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은 되긴 되는데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또 그러다면 이제 3차 접종이 되겠죠. 네. 1차, 2차를 맞고 또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그래서 개발돼서 나오면 2달, 3달 뒤에 나오면 그때 또 3차를 또 맞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또 우리가 많이 맞아야 되는데 네. 예,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게 답입니다. 네, 그리고 네. 존슨 거는 잘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맞으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뭐 당뇨 약을 예를 들어서 네. 먹고 있다든지 뭐 기저질환자 백신 접종 어떻게? 그건 상관없습니다. 꼭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제 2순위에 들어있죠. 네네. 네, 들어있는데 나이의 상은 들어있는데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순위에 상관없이 나이별로 하겠다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맞아야 돼요. 네. 예, 뭐 암이 있다든가 뭐 심장병이 있다, 콩팥이 나쁘다, 당뇨가 심하다, 그분들은 빨리 맞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 저희가 백신이 이제 보통 한 번 맞으면 쭉 평생 가는 게 있는가? 네네네. 홍역 바이러스, 홍역에 대한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재로서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네. 말하는 것은 3개월간은 확실히 되고, 근데 그래프가 줄어드는 그래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쭉 연결하다 보면 거의 6개월 내지 1년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로 된 것은 3개월까지는 확실하다 이랬는데 현재로서 변이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아마 6개월 이상 가는 걸로 현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네. 예 질문은 여기까지 또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첫 번째 이렇게 네. 그 오늘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 첫 번째 연사로 나오셔서 네.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들이 조금 궁금했던 이야기를 너무 명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 TV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차민영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연사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좀 준비하는 동안 잠시 광고 말씀 보면서 이 안에 좀 준비 좀 하고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Dreams big, like really big. Hope sees potential when others don't. And it can see the future. Hope is day one. Hope is everywhere you look. In commemoration of Bank of Hope's 4th anniversary, for every new account opened in the month of August, we will donate $50 to the United Way Pandemic Relief Fund. With hope, we will get through this together. Welcome to Bank of Hope.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조만철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조금 전에 차민영 박사님께서 참 지난 1년 동안 한인들의 그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번 이제 코로나 백신을 배급하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저는 정신건강에 대한 백신은 없을까? 제 사진 안 나와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배우시고 각자 맞는 각자 자기 성격에 맞는 정신건강 백신을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정상적인 정신건강, 즐겁고 생산적이고 가족과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인사회에서 한 35년간 한인 정신건강을 돌보며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인 지금 LA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LA에는 이제 영어나 컴퓨터가 미숙해서 관계기관의 그런 도움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들을 돕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 있을 때 아주 심할 때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정세를 호전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만은 정신과 병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들이 상당히 코로나 스트레스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 중에 취약계층, 정신질환 기저자들이 있는 분, 노약자, 혼자 사시는 분, 만성질환, 자폐아나 주의산만증, 조울증 환자를 가진 가족들,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홈레스, 이런 분들이 참 취약한 계층이고, 제가 알기로 홈레스들이 문제가 많은데 김요한 신부님이 사적으로 집을 빌려서 한 25명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 관련 정신적 문제와 분석, 그리고 심리 상담,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병, 제가 아는 분이 한 30일간 코로나 병을 앓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병을 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겪은 80%의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잘 알려진 대로 후각, 미각 상실, 이것은 우리의 그 olfactory nerve, 이 후각 신경을 마비시켜서 오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고된 그 49세 된 미국 여의사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병에 걸리고 그 후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건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또는 피해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보고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코로나로 관련된 자살 충동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의 코로나 병을 한 30일 앓고 나서 이분은 지금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를 앓고 나서 이분은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 매일매일 너무 신나게 감사하면서, 그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던 분이지만은 이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까? 이것은 각자가 지금 각자의 그 정신 면역 백신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소중한 인포메이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차 박사님이 미국 전체 정세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분 몇 분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한 80%, 중증 증세를 앓는 분은 10%, 입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한 10%, 그 중에서 사망자는 0.5 내지 1%.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것이 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양로병원에 60명여 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3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셨습니다. 지난 4월 내지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경제 심리를 분석하면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우리 취미생활의 단절, 직장에서 늘 느끼는 자신감, 그리고 동료 간의 그 우정, 고객과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농담하고 장난하고 술 한잔하는 이런 참 일상의 소소한 감정적 영양소를 많이 상실하고, 그리고 자택근무로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삼식이, 말 안 듣는 아이들, 아픈 부모,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나 취미 단체를 통한 교류 상실로 오는 그런 그 서로의 그 신뢰와 즐거운 이런 좋은 정신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정신 정체들을 간략하게 보면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 그러니까 불안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불안이 심할 때는 공황장애라고 아주 극심한 불안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장애,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친밀한 용어들, 무력감, 불면증, 소화불량, 의욕상실, 성욕저하, 피로감, 두통, 짜증, 화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력, 그리고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면역력이 저하고 오토이뮨 디지즈나 그 암이나 다른
신체적 심장병이나 당뇨병 많은 병들이 악화되며 확진자, 이 체중 조절 안 되는 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대부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SD, 특별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그 불안장애, 공황장애, 건강염려증, 한두 분의 제 환자분들은 너무 코로나에 겁이 나서 기침만 조금 했을 때도 응급실에 가서 입원해 달라고, 그래서 3일씩 입원하고 음성 판정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많고, 건강염려 때문에 전년 밖에 못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 그 우울증,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스트레스가 오래 갈 때는 번아웃 신드롬,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증세를 볼 수 있으며, 술, 약물 및 각종 중독, 도박, 게임, 셀폰 이런 중독 증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이랄까, 그것은 하나의 그 분노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 스트레스 자체는 건강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상을 잘못 이해했을 때 너무 과대하게 생각했든지, 그래서 너무 공포를 느낀다든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스트레스가 우리의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많은 폐를 끼치게 됩니다. 지금 스트레스의 가장 큰 하나의 감정을 든다면은 분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느끼는 분노가 아니고, 이것과 연관된 여러 경제적, 대인관계적 문제 때문에 분노가 있고, 또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미 코로나 시절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분노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지금 파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프로이드적 심리 분석적으로 생각하면 무의식에 빠져있던 그 분노를 우리가 억제하고 있을 때, 잠재 상태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자주 불안해하고 갈등을 느끼고 실수를 잘 합니다. 주부들이 화가 났을 때 그릇을 깬다든지 칼에 찔린다든지 하는 이런 거, 그리고 교통사고 너무 서둔다든지 할 때, 저도 완전 스톱을 안 하고 라이턴 하다가 교통 티켓을 요즘번에 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잘못 찬다든지 받친다든지 넘어지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분노를 폭발할 때는 이제 가정폭력이 나오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분노가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경찰의 과잉폭력 이런 사건도 그전보다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시민폭력, 시민들이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정치적인 갈등, 이것도 상당수는 코로나에 그 관련된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 갈등, 이런 이 스트레스가 오래 갈 때는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정당 싸움, 폭동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4.19 때의 그 인종 문제 때문에 한인과 흑인 문제로 되어서 우리는 그런 그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단결하고 경찰서를 없애자는 것도 많이 단결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한인들이 단체로 서로 협력해서 이런 사회적인 분노 폭발을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분노를 너무 속으로 사귈 때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분노에 대해서 분노의 독소는 그 무엇보다 그것을 옮기는 자신의 혈관을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 그 자체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것은 아론 백 정신과 의사가 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한 사람이 40대 남자가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러니까 왜 사업에 실패했는데 우울증에 빠지느냐?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왜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이분이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함으로써 그 우울증으로부터 해결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인식의 왜곡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이나 분노에 빠질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이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륜 스님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참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이지 이 코로나 사태를 공포의 대상이라거나 불만이라거나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인지행동 치료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떠나서 정신과적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호르몬들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아드레날린, 코티존 이 호르몬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지만은 그 후에는 더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호르몬, 불안증 호르몬, 수면 호르몬 이런 많은 호르몬들이 우리 뇌세포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때 일어나는 공황장애 아드레날린과 코티존이 많이 발산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불만이나 분노가 어느 정도 속에 있으시는 분은 가끔 이런 분노를 모으면은 이런 반응을 몸에서 일으키게 되고 이것을 잘 조절 못할 때는 많은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황 발작 증세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증세
그리고 특별히 저 세로토닌에 관심이 많으신데, 세로토닌이 떨어졌을 때는 우울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고 알코올 중독, 단 것을 많이 먹고 땀이 많이 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아픈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분노 조절이나 불면 이런 많은 문제들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이제 상담으로 잘 치료가 안 될 때는 약을 쓰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아플 때도 잠을 못 자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쓰고, 또 이 불안이 너무 계속되면은 우리 몸의 그 심장이나 간이나 다른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이 수면제, 안정제, 그 다음 또 주의산만증, 이 환경이 바뀔 때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 주의산만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어떤 주부는 3명의 아이들 점심을 싸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싸다 말고 점심때 직접 30분이 되는 학교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주부가 계신데, 진단을 해보니까 주의산만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니까 한 10분 만에 3명의 점심을 다 쌀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증세가 대학생들, 젊은이들, 학생 중에도 이런 증세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항우울제도 많이 쓰게 되고, 한정신제, 안타이메닉, 이런 약물을 쓰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 치료,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우울증 치료, 자신감 기르기. 토끼가 늘 너무 깜짝깜짝 놀래니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는가,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아예 죽는 게 좋겠다 하고 연못으로 죽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막 뛰어 달아났어요. 왜 토끼가 나를 보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지와 임금님이 밤에 꿈을 꾸면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거지 되는 나쁜 꿈을 꾸면서 불편해하고, 거지는 밤에 왕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우리 생각 중에 망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피해 망상 걸려서 늘 불안해하고, 그런데 망상 중에도 색적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남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으로 늘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이 이상해지더라도 좋은 쪽으로 이상해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삶의 의미, 이 양로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이런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치료 거부. 우울증 환자는 절대로, 심한 우울증 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가치도 없는 인간이고 희망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정신과 때문에 이제
진단서를 받아서 자기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제 주위에 이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적어 봤습니다. 깨우치는 생각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스스로 달걀, 스스로 깨면 병아리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 된다. 어둠을 저주하지 말고 촛불을 밝히자. 존 F. 케네디. 제가 가는 고향 이발소가 하신 말씀은, 이 코로나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이런 말을 하시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륜스님, 코로나는 단지 불편할 뿐 불안, 불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김진흥 목사님 설교에 누구의 말을 전해주셨는데, 용기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제2, 제3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 세상의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도움을 못 받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샌디에고에 사는 조혜련 주부가 한 말입니다. 4.29 폭동 때 한 2,000여 분이 집과 사업체가 다 타고 났을 때, 그 한국에서 위문단이 왔는데 김수희 가수가 애모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때 한 이야기가,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했을 때 끝난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후에 팜스프링에 갔는데, 그 온천장에 이제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참 모든 것을, 사업체를 잃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 목숨을 걸어도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아무리 목숨 걸고 해도 잘 안 죽으니까, 일이 정 안 되면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가장 행복한 사람이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나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그 전에 불평 불만하던 성격도 다 고쳐지고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좋은 태도가 얼마나 갈진 모르지만은 참 여기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말을 들어도 안 된다면은 저에게 와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은 희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제 질문 받을까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스스로 깨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라는 말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신 것 같고, 또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오늘 좀 새겨 듣고 싶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질문 들어온 거 가운데에서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는데 5분 안에 다 이제 이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방과후 활동도 하고 해서 했던 아이들이 너무 오랜 기간 이제 그 접촉이 없이 하니까 힘들어한다. 이거 아이들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좀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요 다음번에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듣기로 하고, 제가 1분 아까 1분 그거 한번
여러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자폐아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변경해서 지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잘 씻으니 괜찮아요. 네, 준비가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거리 두니까 괜찮아요. 코로나19 도망가요. 걱정 근심해도 안 돼요. 불평불만해도 안 돼요.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코로나19 도망가요. 정신과 상담을 한인 의사한테 받는 게 중요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연하죠. 말이 통해야지. 감정이 통하고. 말과 감정이란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에 살아본 사람이 이야기하지. 2세들이 1세들 상담을 잘 못합니다.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 미국 문화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늘 말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정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신과 증세가 있는 상담을 받으시려면 특히 1세, 1.5세들은 우리 한인 의사를 네, 그래서 그전 법원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하고 통역을 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치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이제 언쟁이 붙었는데 제가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표현은 참 좀 난잡하지만은 당신이 섹스를 할 때 통역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 법원 그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갖고 이해가 좀 높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뭐 공황장애 등 어떤 그 옵션으로서 그 약을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도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지 뭐 어느 정도 좋아지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우리 우울증 약이나 호르몬은 딴 데서 그냥 주입할 수가 없고 우리 몸에서 생산됩니다. 다 되게 돼. 기계가 잘 만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이 호르몬이 다 탈진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자체 이 우울증에 걸리면 운동도 안 하고 건강도 안 챙기고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약물로 도와주고 그리고 자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주의 산만증 같을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 써주고 나중에 열심히 안 할 때는 그런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면은 건강 상태가 돌아오면은 다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드시면 특별한 된다. 경우에만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에서 오래 쓰듯이 그렇게 오래 쓰는 경우는 극히 적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 그 두 번째 시간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만철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 간단히 전하는 말씀 듣고 세 번째 연사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자리해 주십시오. 금방 오겠습니다.
like really big. Hope sees potential when others don't. And it can see the future. Hope is day one. Hope is everywhere you look. In commemoration of Bank of Hope's 4th anniversary, for every new account opened in the month of August, we will donate $50 to the United Way Pandemic Relief Fund. With Hope, we will get through this together. Welcome to Bank of Hope.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 이제 세 번째 연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한정영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공공정신건강 서비스와 코로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우리 안정영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면요. 세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의 소셜워커 슈퍼바이저로 계시고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치료 전문가이시면서 트레이너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소셜 서비스 기관에서 프로그램 상담과 강의를 해오셨고요. 현재 이 남가주에 있는 많은 퍼블릭 라디오, 한인 미디어에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특별히 이 웨비나를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정영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정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코리아 타임즈 그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기회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좀 액티비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좀 앉아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하시고 이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좀 이렇게 스트레칭 쭉 하시고 지금 스태츠들도 좀 스트레칭 좀 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신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안이나 우울증 걸렸을 때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 deep breathing, 그죠? deep breathing 그걸 좀 이렇게 practice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서부터 5까지 천천히 세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코로 일단 쑤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후 하고 내셔도 되고 코로 내두셔도 됩니다. 이걸 한번 2번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1 second hold. 그 다음에 5, 4, 3, 2, 1.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천천히.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니까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저는 좀 활발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무엇인가 대체, 그죠? 그야말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It's not, next slide가 넘어가지. 오케이. 일단 우리 정신건강 정부기관에서는 75개의 직영 클리닉이 있습니다. 직영 프로그램이 있고 135개의 그 위탁기관, contract provider, 그리고 650군데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1년에 2만 5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리소스는 LA 카운티에만 해당되는 그런 리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타 지역이나 타주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분에게 해당되는 또 리소스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서비스 지역은 1에서부터 8로 나눠집니다. 일단 집 코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맨 위에 클리니컬 이렇게 있죠. 그 시계 방향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리니컬 그 치료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prevention은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wellness center 이거는 건강 센터. 그 다음에 그 homeless outreach homeless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patients right 그 환자 보호 관리. 그 다음에 housing and employment 하우징과 고용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 네, emergency, 네, 위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고요. urgent care, 여러분 urgent care 잘 아시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컨트랙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연령 그룹에 따른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각 연령에 맞춘 그런 우리가 맞춤법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서부터 노인에 해당되는 연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헬프라인 액세스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번호만큼은 전화기에 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우리 정신건강계 마이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854-7771 지금 현재 나한테 해당되지 않더라도 또 주위에 또 지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정말 엄청 중요한 번호입니다. 1800-854-7771 텍스트로는 LA 741-741로 문자 하시면 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우리 핫라인, 뭐 우리가 보통 위기 핫라인, 뭐 리소스 라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7 days a week, 예, 쉬는 날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을 때 1번을 누르시고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1번을 누르시고 이게 뭐 여기에 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을 누르시지만 만약에 리소스 위주다 그러면은 그냥 에이전트가 딱 나왔을 경우에 Korean speaking please 하면은 코리안에 해당되는 이제 그 에이전트나 통역관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영어가 계속 나올 때 전화를 하실 때 한국어는 처음에 1번을 누르시고 그리고 3번을 누른 후 그 다음 한국어 언어 선택은 6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또 참고로 타주에 계신 분들은 그 각 카운티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 핫라인이 있어요. 멘탈헬스 핫라인 이렇게 찍으시면은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번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우리 액세스 라인에 전화하셔서 저는 조지아에 사는데 조지아의 멘탈헬스 핫라인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정말 중요한 번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정신건강 임상 서비스. 그 서비스는 이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 현장 방문,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합니다. 카운티 교도소, 청소년 교도소와 캠프,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별 심리 치료, 그룹 치료, 약물 치료, 또 위기 해결, 위기 개입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Psychiatric Mobile Response Team이라고 하는데 PMRT입니다. 이거는 우리 PMRT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전문가 윤수태 선생님한테 제가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크라이시스를 평가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신평가 이동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기 상황일 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이 평가팀이 나가서 이분이 강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외부 쪽으로 클리닉을 리퍼럴하는 상황인가 그걸 평가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자살 충동 혹은 본인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및 행위, 그리고 타살 충동 및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및 행위,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상황. 이거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PMRT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 서비스 요청 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액세스 라인 1800-854-7771
를 전화하셔서 여기에 뭐 press 112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데이타임만 available 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냥 무조건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PMRT 외에도 스마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마트 뭐냐면 LAPD. 이거는 주로 이제 LA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겠죠. LAPD하고 저희 전문가 클리니션이 나가서 팀업이 돼서 정신평가 이동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ME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LA 셰리프하고 local police 그 다음에 클리니션 그저 전문가하고 나가고 이 스마트나 MET은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되냐면 바이런스 하는 경우 그 위기 상황일 때 굉장히 폭력한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불링 그 왕따 사건에 개입된 아이들 그쵸? 그 선생님들하고 함께 우리가 팀업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213-480-3480에 전화를 하셔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 이제 LA County COVID-19 Emotional Support Warm L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저희 정신건강부에서 새로 개설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서지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한국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풀이 라인이에요. 그냥 전화하셔서 답답할 때 털어놓고 지금 또 요즘 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만남도 못하고 그죠?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이럴 때 답답한 심정을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그래서 똑같은 번호를 하시되 1800-854-7771 이거는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영문 안내문을 들으실 때 2번을 누르시면 되는데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주 7일. 예. 그리고 만약에 한국어 상담원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일요일에서 수요일 10시 30분에서 밤 9시까지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 상담원이 뭐 이렇게 어베러블 하지 않다 그럴 때는 한국어 통역관이 또 나옵니다. 예, 이제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걸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전화하시면은 막 본인의 속을 막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 관련된 리소스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밖에 리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우리 이제 DMH 그 웹사이트 dmh.lacounty.gov 그죠? 여기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모든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A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시는 분조차 코비드에 대한 정신건강 그런 자료 이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헤드스페이스 이거는 뭐냐면 명상 앱이에요. 근데 이거는 LA 카운티 거주자는 무료지만 타주, 타 카운티 좀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돈을 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뭐 유튜브에도 명상 앱이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코비드에 대한 자료는 뭐 COVID-19 LAcounty.gov 여기에 들어가면은 테스팅이라든가 뭐 백신 뭐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상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DMH하고 컨트랙 맺은 한국어 기관들이에요. Asian Pacific Counseling Center는 그 아시안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Asian Pacific Counseling Center, SSG Silver, 이건 노인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한인가정상담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약물 남용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정말 이 시간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DMH United Mental Health Promoter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7년간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상대로 정신건강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모델화, 프라마토라, 히스패닉 그 말을 이게 성공이 되면서 이것도 타민족, 소수민족에게 좀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LA County Supervisor Board of Supervisor에서 Anchor Language, Korean, Chinese, Armenian, Spanish 이 4개의 Anchor Language 소수 민족에게 이 정신건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정신건강국에서 우리 lay people 이렇게 커뮤니티 멤버들을 상대로 해서 하이어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육도 다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나도 정신건강교육자가 되고 싶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물론 유급입니다. 돈을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좀 주세요. jahan@dmh.lacounty.gov 여기다 주시면 제가 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도와달라 해서 좀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레주메를 먼저 리뷰해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 스트레스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좀 무겁죠. 예. 지금 이 도표가 작년 그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조사한 거예요. 그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한 건데 source of stress,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이게 코로나다. 그래서 70%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7%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이 또 굉장히 많이 disrupt 됐다, 이렇게 방해가 됐다. 이제 그런 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Kaiser Family Foundation에서 Health Tracking Survey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그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통계입니다. 마치를 보니까 3월달 보니까 32%, 그래서 쭉쭉 올라와서 줄라이 작년 7월달에 보면은 53%로 이제 달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예.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 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지금 스트레스예요. 강의하는 순간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bad 스트레스. 뭐 이건 good and bad 할 것 없이 스트레스는 하나의 인생을 사는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거를 잘 대처를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최선을 최정책을 그러면은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그죠? 제가 1번 수용하는 자세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things happen, 그죠? 이미 일어난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말고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현명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 기대 수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전에 일어났던 이전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외부를 바꿀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겠다? 내부를 바꿔야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매일 규칙적인 생활, 그 기본적 운동, 음식, 수면의 균형,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뭔지 아십니까? 신체적 운동이에요. 신체적으로 계속 keep moving,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 운동이 우리가 제2의 항우울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병원에서 한 700개의 병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한 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받았어요. 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 기분을 좋게 하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호르몬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햇빛을 충분히 받았을 때 밤에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크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멜라토닌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예, 그래서 충분히 햇빛을 받고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잠까지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통 우울증 걸리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없어요. 먹을 힘도 없어요. 솔직히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영양 실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음식을 못 먹고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 못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 더 일찍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루틴 라이프를 지속하세요. 아무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자, 그리고 넘버 3 연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스티브 잡스도 뭐 creative는 connecting things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창조성은 연결하는 데 있다. 연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그 에너지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마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앞에 웃는 사람한테 그러면 화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스마일 됩니다. 그죠? 인간관계 연결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거의 한 예로 그 우리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1938년부터 724명을 상대로 7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연구 목적은 사람들이 어느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이제 이거 이제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관계였다. 인간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전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속풀이 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전혀 뭐 대화할 상대가 없다. 그러면 속풀이 라인에 전화하셔서 그냥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취미, 동기부여 활동,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이제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럼 그 자기 본인이 평상시 하지 못했던 그런 그 활동들 있죠. 취미 활동.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 난 즐거웠지? 즐거운 일, 재미있게 있는 활동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외부의 시각에서 내부의 시각으로 전환하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외부의 환경 영향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특히 이 시점에서 외부적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니 모든 재반 조건 정말 다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외부적 때문에 때론 우울, 불안, 또 두려움마저도 몰려들게 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감정을 나눠서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는 나눕니다.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바꾸자. 지금까지 너무 외부 하다 보니까 내부 쪽이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 방치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객관적 자기 관찰자가 되자. 어떻게 객관적 관찰자가 되느냐? 거리를 두고 제3자의 나의 모습을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나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참 너무 외부의 환경, 외부 타인, 뭐 외부의 시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 뭐 외부의 경쟁 이러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외부에다 맞춰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자신한테 한번 자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힘들 때. 굉장히 힘들었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괜찮아. 너는 행복해.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해줘가면서 자기 관찰을 하시다 보면요. 감정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몸과 마음의 균형.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신체 건강부터 먼저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몸과 마음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한 정신적까지 영향을 미쳐요. 몸이 괴로운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화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마음이 점점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난 감정이 분노라든가 화가 난 감정이 지금 몸에 드리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생각들, 감정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병이 나요. 이건 절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흘려보내세요. 구름처럼 파도처럼 왔다 가는 거다. 이렇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감정 관리도 이제 쉬워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 부정적인 생각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그죠? shift thinking, 그죠? 생각을 좀 바꿔요. 바꾸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2번에서는 긍정적 사고의 연습입니다. 한마디로. 예.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것도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 1979년입니다. 그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시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입니다. 그 앨런 랭어 그 심리학 교수가 70대, 80대 노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한 하우스에다 몰아놓고 1950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959년대에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사시는 것처럼 모든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뭐 잡지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때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집안일도 다 하죠.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신체 건강이 50대로 돌아갔어요. 엄청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 어떤 확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조차도 신체적 에너지조차도 바꿀 수 있는 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 우리가 보면은요, 몸은 현재에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살 수 있을까요? 왜? 과거만 생각하게 되면 현재에 사는 게 아니죠.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해보셔요. either 과거 아니면 미래에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또 반면에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 정말 5만 가지 걱정, 근심,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예. 그래서 현재 집중하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의 지금 제 라이프는요, 지금 right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참여하고 제 강의를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전의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저의 삶이 아니고. 그럼 현재 순간에 어떻게 집중을 우리가 할 것인가? 예. 우리가 감각,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뭐 그 냄새 맡고 지금 하고 있는 동작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명상.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명상이 왜 종교적이다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종교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시험 해드렸죠. 그 심호흡하는 거. 심호흡에 집중을 하시려면요, 몸도 이해 안 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을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리 지금 몇 시에 끝나죠 우리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의 의미와 감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요, 인간 존재의 가치와 기쁨을 나타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삶의 의미와 감사. 자, 의미. 그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이다. 예. 결국 삶의 목적이겠죠. 예. 그 의미라는 거는 우울증 걸린 분들 보고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 또 불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또 이 의미를 어떻게 나는 추구할 것이며 실행할 것인가? 예. 여기에 또 빅터 프랭클, 제가 좀 존경하는 이제 박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자 그 심리학자인데 그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나치 수용소에서 그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가스실에 틀려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유머를 사용해서 동료들을 격려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보면은 가장 현재 순간순간에 사신 분이다.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분도 의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삶에 있어서 고통 없는 의미는 없다. 예. 모든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인간의 삶 연결 상황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찾으시고 나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우리가 이것도 실험에 그 연구에 나온 건데 이 의미를 추구한 사람들이 가장 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의미는 어떻게 추구하느냐? 남에게 기여하는 거.
남에게 도와주는 거, 그죠? 예, 봉사하는 거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수명도 길어졌어요. 이렇게 장수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감사 혜택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 겸손한 상태에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혜택은 부정적인 생각, 뭐 상황 극복할 수 있고 걱정, 근심 이것도 차단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 세로토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복 호르몬도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감사할 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5개 정도라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나의 정말 전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너무 당연시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이 지금 붙어있다는 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 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감사할 거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 자유의 의지.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죠?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있어요. 역경의 뭐 자극이 있어요. 그럼 반응을 곧바로 하지 마시고 stop, 1 minute, 그죠? think, 그죠? 생각을 해요. 1 minute.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이 시기에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소중한 선택이 나의 소중한 삶을 만들어간다.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그죠? 이 마지막 슬라이드, 저는 이 슬라이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비안 그린이 한 말인데요. 정말 인생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비가 오는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고난 역경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춤추면서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정말 여러분 내부에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예, 그 힘을 이용해서 용기와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오늘 뭐 좋은 말씀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정신 건강 서비스가 이렇게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점도 오늘 좀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저 강연하시는 동안에요 질문 들어온 거 또 그리고 전 시간에 넘어온 질문도 하나 있어갔고요. 아, 그래요? 예. 특별히 이제 요즘에 그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정신 건강에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들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거 좀 도움 주실 만한 팁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른이나 이제 솔직히 어른도 어린이지만 말이죠. 그 네. 어린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가족 계획표, 대화 시간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너무 그 스마트폰 뭐 이렇게 뭐 저녁 시간, 뭐 먹는 시간조차 이거는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가족들이 다 한 곳에다 다 적혀놓고, 그죠? 다 없애고 대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활동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산책하는 거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부모하고 뭐 나가서 보니까 저도 산책을 밤에 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뭐 자전거도 타고 움직이고 좀 움직이는 걸 좀 같이 해주는 걸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아서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가능한 좀 활동하는 기회를 좀 많이 주세요. 같이 움직이고. 예.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도 그 나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어른들은 어른들의 수준이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 눈높이 맞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코로나라든가, 그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연령대마다 이렇게 다르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활동하는데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가 활동을 같이 좀 해줘라, 그죠? 예. 네, 많이 좀 움직이는, 그렇죠. 움직이는 거 많이, 거군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이 하도 그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앞에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거기다 또 뭐 수업도 다 그렇죠. 줌으로 하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어요. 줌으로 앉아서 어른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니까 앉아 있는 게, 그렇죠. 예. 네, 그 마음을 또 좀 어른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하면서 그렇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그 계획표를 좀 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거기다 이제 또 직장인들이 운동할 시간이 좀 많이 없다. 직장인들을 위한 우울증 방지 운동 추천해 주실 거 있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건 네. 제가 앞서서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진짜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운동 얘기했잖아요. 운동이 베스트예요. 저녁 때라도 하세요. 산책이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도 굉장히 허약 체질이에요.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그 직장 생활할 때는.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밤에 계속 everyday 산책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한 10파운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 운동을 좀 이렇게 포커스해서 좀 활동을 keep moving, 이게 베스트예요. 제가 그랬죠. 이게 항우울제라고. 운동 자체가 항우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스페이스를 좀 가지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뭘까? 나의 삶의 의미는 뭘까? 나도 남에게 1분 친절하는 것도 삶의 의미예요. 한마디 격려 말해주는 건 삶의 의미예요.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를 북돋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북돋아줘라. 그죠? 서로 사랑을 하십시오. 네. 네. 그 질문 하나 더 뭐 좀 있는데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신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수면증 처방 받는 게 수면제 처방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버티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꾹꾹 참으면요 병이 돼요. 왜 버텨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잠을 못 자는가 먼저 알아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기 전에 주치의한테 가서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죠? 그것을 룰아웃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 진단을 우리가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가 한번 좀 나열을 해보세요. 내가 왜 잠을 못 잤, 언제부터 못 잤지? 시간이 어느 때 내가 잠을 깼지? 한번 트랙 다운을 한번 해보시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건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운동 얘기했잖아요. 낮에 그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굉장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 변형돼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세요. 일단 많이 움직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네. 끝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LA 카운티나 뭐 여러 그 정부기관의 공공정신 건강 서비스 할 때 상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이제 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그게 어떤 타임 리밋, 뭐 상담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요. 아니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소프리나인은 제한이 없어요. 상담하시는 분이 이분이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같이 대화를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럼요. 연결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네. 타주에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질문 뭐 많은 것 가운데에서 이 정도 우선 오늘 질문 드리고 또 마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안정영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세 분 너무나 소중한 분 세 분 모시고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 웨비나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돼서 남가주는 물론 또 미 전역 전 세계에서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공동 주최하고 뱅크 오브 호프, 서울 메디칼 그룹이 후원한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